Exciting Sports. Spannende Sportarten. Sport emozionante. Bravo Calcio.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칼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명장,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던 사나이 마르첼로 리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피의 선수 생활은 그렇게 화려하진 못했습니다. 중간에 임대를 제외하면 삼프도리아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 피스토이에세, 루케사라는 팀에서 말년을 보내고 은퇴를 했습니다. 삼프도리아 유스팀, 폰테데나 등 여러 팀을 거친 뒤 89년 마침내 1부 리그에 감독으로서 데뷔를 합니다. 은퇴 후 바로 지도자 생활에 뛰어듭니다. 이후 루체네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아탈란타에 부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그의 꽃길이 펼쳐집니다. 당시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7위를 기록해 실력을 인정받고 한 시즌 만에 나폴리로 향합니다. 페라라 그리고 칸나바로, 전설이 될 두 선수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그는 세리에의 대형 클럽 유벤투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로베르토 바조의 기량 하락으로 인해 1군으로 콜업된 델피에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을 바탕으로 9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올렸고 FA컵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2년 차인 새로 영입한 자원들을 통해 야망을 꽃피웠고 플라티니 천하 이후 1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 이후로 못 들고 있는 게 그 다음 시즌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상대로 골을 넣은 크리스티안 비에리,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인물 중 한 명인 지네딘 지단을 영입하게 됩니다. 훗날 지단은 이적 초반 저조한 경기력에 호평을 받고 있는 자신을 끝까지 옹호해주며 도왔고 자신에게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주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지단을 중심으로 얼룩말 군단은 계속해서 순항을 하는데 리그와 챔스 동시 석권을 노렸지만 마티아스 잠머가 버티고 있는 히츠펠트의 꿀벌 군단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 한을 풀고자 인자기와 에드가 다비지를 영입해 다시 한번 보강을 했고 리그 우승 2연패에 성공하지만 챔스에선 델피에로가 결승에서 이에로의 과격한 태클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전력 누수가 생기고 결국 다시 한번 준우승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팀을 잘 이끌어준 리피였지만 98-99 시즌 리그에서도 우승 밖으로 밀렸고 새로 영입된 앙리도 죽쓰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챔스에서도 4강에서 맨유에게 1차전 2대2로 마친 상황에서 홈에서 2골을 먼저 넣어 우위를 점했고 4년 연속 결승 진출을 꿈꿨지만 연달아 3골을 먹히며 탈락이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맨유의 유로피안 트래블에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적 부진으로 해임된 리피는 인터밀란에선 유벤투스에서랑은 정반대의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시즌 중간에 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뒤에 1년의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 그런 리피에게 유벤투스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리그 우승의 갈증을 달래고자 리피의 재영입과 함께 팀을 완전히 물갈이를 합니다. 트레제게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린 위치 선정이 장인 인자기, 기대 이하의 수문장이었던 반데사르,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인 지단을 판 게 타격이 컸지만 그 대신에 체코의 심장 네드베드, 프랑스의 간판 수비수 튀랑, 훗날 유벤투스의 상징 그 자체가 된 잔루이지 부폰을 영입합니다. 델피에로와 트레제게의 알레제게 듀오가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리그 우승을 차지해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2-2003 시즌 주전들의 부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지만 이적생 카무라 네시, 잠브로타의 성공적인 풀백 전향, 네드베드의 역대급 퍼포먼스로 리그 2연패를 거머쥡니다. 이제 리피의 시선은 챔피언스 리그로 향합니다. 대회 내내 승승장구했던 유벤투스였지만 승부차기에서 디다의 벽을 넘지 못해 이번에도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챔스의 아쉬움을 뒤로한 2003-2004 시즌은 리피에게 그닥 유쾌한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주전들의 줄부상, 이적생들의 부진까지 겹쳐 결국 무관을 하고 맙니다.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긴 리피는 사임을 나게 되고 둥지를 옮기게 되는데 바로 이탈리아 대표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많이 기억할 유리벽 브레이크, 대표팀을 맡고 있던 트라파토니 감독의 실망스러운 성적 때문에 리피를 데려오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까지 평가받진 않았습니다만 친선 경기 때부터 조별리그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기대를 모읍니다. 16강을 앞두고 간판 수비수 네스타가 부상을 당해 그 자리를 페드린 마스, 인터밀란의 주전 센터백 마테라치가 대신하게 되고 그 공백을 잘 메워줍니다. 16강에선 히딩크의 매직을 잠재우고 8강에선 우크라이나, 준결승에선 개최국 독일을 꺾으며 아주리 징크스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12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결승 상대는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프랑스. 경기 초반 지단에게 PK골을 허용했지만 얼마 안 돼 마테라치가 헤더 동점골을 넣었고 연장까지 추가 득점이 없어 승부차기까지 가게 됩니다.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가 승리해 24년 만에 아주리 군단의 4번째 월드컵을 들어올려 국민 영웅이 됩니다. 이때 마테라치가 이상한 소리만 안 했으면 지단이 박치기에서 퇴장될 일도 없었고 그럼 승부차기 양방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간에 이로써 챔스와 월드컵을 제패한 최초의 감독이 되어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려고 했는데 후임 감독이 영 시원찮아서 강판되고 유로 2008이 끝난 뒤 다시 대표팀에 돌아옵니다. 이때는 몰랐죠. 흑역사의 시작이 될 줄은. 야심차게 남아공 월드컵에 임하지만 1무 2패, 조 4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감독직을 사임합니다. 이러한 명예실추로 유럽 빅리그에 설 자리가 없이 떠돌던 리피는 중국 거대 자본과 손을 잡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더블을 기록한 그는 이듬해인 김영권을 필두로 지난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아픔을 달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 사상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서 모두 우승을 맛본 감독이 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의 수모를 딛고 완전히 명예회복을 하는 순간이었죠. FA컵에선 아쉽게 결승에서 탈락을 해 트래블은 실패했지만 박수를 받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마르첼로 리피는 클럽 감독직을 은퇴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감독직은 은퇴하지 않아 일만의 가능성을 남기는데요. 중국에서 설득을 한 끝에 중국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중국 대표팀에서도 리피의 기운이 발휘되나 했지만 중국은 이탈리아랑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계속된 성적 부진으로 2019년 사임하다가 칸나바로의 조기 퇴임으로 5월달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대륙 축구의 승승장구를 위해 힘써보려 했건만 중국 너무 못했습니다. 심각한 경기력과 성적에 리피는 다시 한번 사임하게 되고 그의 감독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만약에 리피 감독이 남미 클럽까지 맡게 됐으면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까지 들어올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수로선 별이 되지 못했지만 감독으로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별이 된 감독 마르첼로 리피. 반도와 대륙 모두에서 당신의 이름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은 한 클럽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Say your voice notes, baby, but you never answer. 'Cause I was here with the others.